그걸 잘 조절을 안 하다 보면 뭐 심하게는 심장마비가 생길 수도 맞아요. 있고 30대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혈압이 정말 정상 단계까지 돌아왔거든요. 이걸 매일 실천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탄입니다. 재활학과 의사가 꼭 하는 루틴 베스트 5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매일 실천하시는 거? 네, 관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볼게요. 그리고 지난 영상 안 보신 분은 이 배너를 띄워드릴 테니까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은 저희 채널이 건강검진 채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재활병원에 이렇게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입원하시는 분의 상당수가 이 체크업을 제대로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뇌랑 심장 쪽 건강검진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암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해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 뇌랑 심장 쪽을 체크해야 된 이유가 추후에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더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고, 특히 뇌 쪽 검사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채널에 영상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뇌동맥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MRA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뇌동맥류가 있으면 그거를 코일 같은 걸 집어 넣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그 심전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정맥 같은 것들을 맞아요. 막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저희 젊은 사람들 중에 부정맥이 있어서 그걸 잘 조절을 안 하다 보면 뭐 심하게는 심장마비가 생길 수도 맞아요. 있고 30대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심장에서 어떤 그 피딱지 같은 것들이 뇌를 막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심전도나 이런 거는 꼭 매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 중에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시고, 저도요. 네, 저 또한 최근에 이제 육아나 여러 가지 일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혈압 전 단계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혈압계를 구매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를 하고 있고, 일정 시간에 일정 요일에,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있는 그 전자동 그 혈압계를 이용해서 그 환자분도 많이 하시는. 네, 그걸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래도 집에서 체크하는 거는 좀 부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체크업을 꼭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혈압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혈압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20세부터는 혈압을 1, 2년에 한 번은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계가 집에 없거나 하신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셔도 되니까 꼭 20살이 넘으시면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검진센터 가면은 꼭 맞아요. 한 번씩. 제요. 네. 제가 왜 혈압이 중요하다고 느꼈냐면은 특히 요즘 젊은 뇌출혈 환자분들 중에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요즘 진짜 체감상 느껴질 정도로 젊은 뇌출혈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시고 꾸준히 체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링크 띄워드릴게요. 근데 요즘 진짜 근감소증이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그래서 당뇨나 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네. 또 암 환자의 경우에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예후가 안 좋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단백질 파우더 섭취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30세부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이 피크를 치고 서서 이제 내려간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0살부터는 정말 본인이 음식에 자신이 있으면 음식을 꾸준히 정말 영양 있게 섭취를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은 단백질 파우더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 저는 아침에 꼭 한 스쿱 정도는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학과 의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운동이 진짜 만병통치약이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권유드렸던 것이 주 5회 하루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주 2회 정도는 전신 근력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조했었죠. 네. 저 또한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상에서 최대한 운동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회진을 2시간씩 돌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2시간을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만보를 좀 채우게 되는 것 같고 점심 시간을 짬내서 네. 팔굽혀펴기 하고 그다음에 스쿼트를 100개를 합니다. 100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정말 10분이 안 걸려요. 이 팔굽혀펴기랑 스쿼트 하는데. 그래서 시간 없다고 좀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100개 못하니까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씩 늘려나가도 되니까 매일매일 해봤는데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쪼개서 하고 100개 안 되면 뭐 처음엔 50개 그렇게 서서히 늘려나가도 되니까 일단 하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정도의 운동량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운동을 하면서 기존에 그 고혈압 전 단계였던 혈압이 정말 정상 단계까지 돌아왔거든요. 이걸 매일 실천을 하면서. 그리고 운동을 하면 잠도 깨고 기분도 좋고 뭔가 근지구력도 또 좋아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강추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저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수면을 평균 8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잘 안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적게 자도 안 좋잖아요. 너무 적게 자도 안 좋죠. 그래서 한 평균 한 7시간 안팎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자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생활의 루틴도 좀 만들어지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수면 패턴을 좀 일정하게 너무 많이 자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8시간. 네네네. 이상으로 재활학과 의사가 하는 그 루틴 5가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시네요. 네네네.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하시면 진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릴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 번 더 초심을 다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